이번 추석이 다가오면서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기쁨 속에도 작은 긴장과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형제자매가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부모의 편애, 경제적 차이와 과거 경쟁,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가 쌓여 나타납니다. 또한 오랜만에 만나 소통이 부족하면 작은 오해가 갈등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뉴스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형제자매 간의 다툼 원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이해하고 평화로운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봅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순간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들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남은 추석 연휴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편. 부모의 편애와 과거의 상처.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형제자매를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움과 설렘이 마음속에 차오릅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 속에서도 작은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의 편애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 깊이 남아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형제자매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는 단순히 한쪽을 더 좋아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어릴 적 부모가 특정 형제를 더 사랑하거나 칭찬을 많이 해주면 다른 형제는 무의식적으로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감정은 성인이 되어 가족과 만나면 쉽게 표출됩니다. 조금의 말다툼이나 행동도 과거의 기억과 겹쳐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 이야기를 보면 서울에 사는 세 형제는 어릴 적 부모의 편애 때문에 항상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큰형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칭찬을 많이 받았고 작은 형과 막내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마음속 상처를 쌓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추석에 모인 자리에서 사소한 농담 한마디에도 어린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나 다툼으로 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감정임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편애와 과거의 상처는 형제자매 갈등의 주요 원인이지만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갈등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부모의 행동을 탓하기보다 그 경험이 현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때 작은 갈등도 크게 번지지 않고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혜롭게 살피는 자는 상처에 매이지 않고 평화를 얻는다. 이 말씀은 어린 시절의 상처와 편애로 생긴 감정이 현재의 삶과 관계를 지배하지 않도록 마음을 살피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이해하고 현재의 마음을 돌아보며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는 단순히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부모의 편애와 과거의 상처를 마음속에서 이해할 때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조금 더 부드럽게 흐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진정으로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혜롭게 살피고 평화를 지키는 자세가 형제자매 간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2편. 경제적 문제와 상속 갈등. 추석 연휴가 되면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따뜻한 식사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순간에도 부모님이 남긴 재산과 상속 문제는 오랜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물질적 차이와 과거 경험, 기대와 비교가 겹치면서 작은 긴장이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추석을 맞아 부모님 댁에 모였지만 가족 모임 내내 재산 분배 이야기가 마음속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가게와 땅, 예금 등 부모님이 남긴 재산 이야기가 나오자 모두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과 불안이 스며들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는 자신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식사 후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재산 분배 문제를 둘러싸고 말이 오갔습니다. 한 사람은 오랜 세월 부모님을 도운 노력을 강조했고, 다른 사람은 과거 형제 간의 비교와 불공평한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기대가 서로 충돌하며 작은 말 한마디가 큰 상처로 번졌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쌓인 모래가 한 번의 바람에도 흩어지듯 감정의 균형이 깨지고 갈등은 격해졌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재산 자체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물질적 차이가 갈등의 촉발점이 되었지만 심리적 상처와 과거의 비교 경험이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어릴 적 부모의 칭찬과 관심에서 비롯된 불균형은 성인이 되어 재산과 상속 문제와 마주할 때 다시 떠오릅니다. 이러한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과정이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가족 모임에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탓하거나 억누르기보다 마음속 갈등의 근원을 살피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할 때 갈등의 격한 감정도 조금씩 잦아들고 대화는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재산보다 더 큰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합니다. 재산과 상속 문제는 누구에게나 민감한 주제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가족 상담이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실을 명확히 바라보면 감정의 격화를 막고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를 비난하기보다 이해와 합의를 추구할 때 가족 간 관계는 점차 회복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피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는 집착과 갈등에서 벗어난다. 재산과 상속 문제 속에서도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갈등은 줄고 평화로운 관계가 자리 잡습니다. 물질보다 마음의 이해가 중요하며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배려하며 대화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의 길입니다. 추석 연휴는 단순히 음식과 선물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기회입니다. 경제적 갈등 속에서도 마음을 살피고 공감하며 객관적 시선과 대화를 이어갈 때 형제자매 간 관계는 부드럽게 흐르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진정으로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을 지혜롭게 살피고 평화를 지키는 태도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편 의사소통의 부족과 오해. 추석 연휴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쌓인 거리감과 일상의 바쁨으로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형제자매가 만나게 됩니다. 기쁨과 반가움 속에서도 마음속에 쌓인 작은 감정과 생각이 오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 솔직하지 못한 마음은 불필요한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작은 오해가 쌓이면서 긴장과 불신으로 번지는 상황은 흔히 발생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세 형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에 모였던 가족 모임에서 한 형제는 최근 직장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는 그 이야기를 불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판단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그 순간부터 서로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과 생각이 쌓이고 상대방의 의도를 오해하게 되면서 긴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식사 자리에서 부모님이 지난 재산 문제를 언급하며
작은 의견 충돌이 말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말의 선택과 표정 하나, 목소리 톤 하나에도 서로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마음속 경쟁과 비교 경험이 다시 떠오르며 사소한 언행에도 쉽게 상처받고 방어적 태도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화는 점점 격해지고 모임 내내 마음속 긴장이 풀리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사소통 부족의 핵심 원인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을 억누른 채 상대방에게 기대하거나 판단하면 상대방은 오해를 하게 되고 작은 불신이 쌓이게 됩니다. 솔직한 마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서로의 진심과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발전합니다. 가족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공감이 함께할 때 말과 행동이 평화롭게 조율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에서 과거의 상처와 경쟁심이 드러나더라도 갈등의 격한 감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경험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말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고 경청할 때 오해는 자연스럽게 해소되며 불신은 점차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마음을 지혜롭게 살피는 자는 오해와 불신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은 단순히 대화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이 느끼는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며 표현할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형제자매 간 관계에서도 말과 마음을 살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며 솔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로 소통할 때 가족 모임 속 갈등은 점차 완화되고 평화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단순한 말의 전달이 아닙니다. 마음을 살피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작은 오해는 해소되고 불신은 사라지며 형제자매 간 관계는 건강하고 평화롭게 이어집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서도 마음을 지혜롭게 살피고 평화를 지키는 자세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회복하는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4편.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추석 연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는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 차이가 작은 갈등의 씨앗이 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식사와 웃음 속에서도 서로 다른 성향과 생각이 겹치면 미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는 단순한 불일치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지혜를 요구합니다. 부산에 사는 두 자매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자매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다른 자매는 외향적이며 활발한 성격이었습니다. 추석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활발한 자매는 자신의 의견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한 자매는 그 말 속에서 부담과 긴장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조용한 자매는 형제자매의 활발한 대화에 소외감을 느끼며 마음속 긴장을 쌓았습니다. 외향적인 자매는 상대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무심한 태도로 받아들이며 오해가 생겼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성격 차이도 오랜만에 모임에서는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도 중요한 갈등의 원인입니다. 한 자매는 결혼과 가족 중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다른 자매는 독립과 자기계발을 더 중시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서로의 가치관이 충돌하며 작은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은 상대방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하게 주장하며 불편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비교와 경쟁심도 다시 떠오르며
작은 갈등이 점점 격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방법은 먼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신과 다른 성격, 다른 생각을 가진 상대방을 틀리거나 잘못된 존재로 판단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일 뿐임을 인정할 때 갈등은 완화됩니다. 대화 속에서도 서로의 선택과 생각을 존중하며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며 공감하는 과정이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인한 긴장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자는 갈등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온다는 가르침입니다. 형제자매 간 모임에서도 서로의 성격과 가치관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때 사소한 다툼과 긴장은 줄어들고 가족 간의 유대와 평화가 회복됩니다.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는 불편함을 주지만 그 차이를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면 오히려 가족 간 관계가 깊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자신의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무조건 참거나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 마음을 살피고 이해하려는 지혜를 선택할 때 가족 모임은 긴장이 아닌 평화와 웃음으로 가득 찹니다. 5편. 과거의 경쟁과 비교. 추석 연휴 오랜만에 모인 가족 사이에서는 어릴 적부터 쌓인 경쟁과 비교의 기억이 종종 떠오릅니다. 어릴 적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얻기 위해 벌였던 경쟁은 성인이 되어도 마음속에 남아 형제자매 간 갈등의 작은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쟁과 비교는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현재의 가족 관계 속에서 미묘한 긴장과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경기도에 사는 세 형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형제는 어릴 때 부모에게 칭찬과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는 노력해도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서 부모님은 자연스럽게 형제의 최근 성과와 생활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관심과 칭찬을 많이 받았던 형제는 자신의 성취를 당연하게 이야기했고, 관심을 덜 받았던 형제는 무심코 비교를 느끼며 마음속 긴장이 생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과거의 경쟁과 비교가 현재의 감정에 영향을 주며 작은 시선과 말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와 질투는 때로 의도치 않게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부모가 형제자매의 성취를 비교하며 칭찬하면 다른 형제는 질투와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마음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작은 오해와 말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불편해지고 가족 모임의 분위기도 긴장감 속으로 흘러갑니다.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쟁과 비교는 이미 지나간 일임을 인정하고 그 기억이 현재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마음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비교하기보다 서로의 존재와 현재를 존중하며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형제자매의 말 속에 숨어 있는 관심과 사랑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 서로를 받아들일 때 과거의 경쟁과 비교가 불러오는 긴장은 점차 완화됩니다. 실제로 한 형제는 모임에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 받지 못한 관심 때문에 마음이 상했지만 지금은 서로 이해하며 지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은 긴장을 풀고 다른 형제의 마음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과거의 감정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쟁심과 질투는 사라지고 가족 간 유대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피는 자에게 마음의 평화가 깃든다.
이 말씀은 형제자매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과거의 경쟁과 비교가 남긴 마음의 흔적을 바라보고 현재의 관계 속에서 이해와 존중으로 풀어갈 때 가족 모임은 긴장과 다툼이 아닌 평화와 화합의 시간이 됩니다. 과거의 경쟁과 비교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현재를 망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음을 살피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갖출 때 형제자매 간 갈등은 점차 줄어들고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서도 따뜻한 웃음과 평화가 흐릅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가치관, 지나간 경쟁과 비교, 말하지 않은 감정과 오해가 쌓이면서 긴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살피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출 때 갈등은 줄어들고 평화와 화합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지혜를 실천하면 가족 모임은 긴장과 다툼이 아닌 따뜻한 웃음과 평화로 채워집니다. 이번 추석 마음을 살피고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